오늘은 지난번처럼 이제 CTFD라는 게임 사이트 풀이하는 거에 이어서 어 중간에 오늘 온라인 CTF 라이브 풀이를 한번 진행할 건데, 이 시스콘이라는 그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CTF 타임 월즈 가시면 월요일까지 종료고요. 네, 등록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뭐 인증 메일이 오면 인증을 하신 다음에 푸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팀을 뭐 만들어서 게임을 하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뭐 포렌식, 뭐 크립토, 펀, 오신트, 트리비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본 대회는 지금 CTF 타임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회 중에 시스콘이라는 시큐리티 CTF고 월요일 아침 7시까지 진행된 대회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형이니까 강의 영상은 월요일 7시 이후에 공개를 할게요. 아래서부터 보시면은 제가 이번 대회를 봤는데 약간 좀 게싱이 많이 들어가는 대회예요. 게싱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삽질이 좀 삽질을 좀 해야 되는 대회 같아요. 삽질이란 게 이제 오신트 문제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좀 많이 파야 좀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주로 가벼운 문제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풀이를 해도 어느 정도 순위권이 갈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트리비아 문제를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트레이싱 비트코인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비트코인을 많이 우리 악성 코드 유포해가지고 랜섬웨어로 비트코인을 많이 수집했잖아요. 그 수집된 모금액이 2019년 9월 9일까지 총 얼마냐 토탈, 이런 질문이에요. 되게 간단한 문제인 줄 알았어요. 간단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구글링으로 일단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에서 DC 월렛 이런 식으로 쳐요. 이런 식으로 치면은 찾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기사들도 있고 뭐 비트코인 주소들도 몇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거래 내역이 있고 날짜가 나와서 최종 수신량이 나오거든요. 지금 목소리랑 화면 괜찮으세요? 네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값을 뭐 입력을 하라는 거죠, 결국엔. 이 CTF 문제가. 그래서 문제 유형은 점 소스 점까지 7자리까지 입력을 하고 언더바 PTC를 입력해라, 그런 거고, 이런 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입력하라는 것 같아요, 언더바로. 이게 플래그를 찾다 보니까 분명히 이게 워너크라이 주소라고 나와 있는데 찾다 보니까 어떤 기사를 봤는데 워너크라이 관련된 그 해커 비트코인 어드레스가 총 3개더라고요. 하나가 아니라 총 3개예요. 그래서 이 값들을 2017년도에 확인한 거라 비트코인 금액이 지금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서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14.8 뭐뭐뭐랑 그 다음에 이 주소 그리고 이 주소를 찾아서 더해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주소는 9월 1일까지니까 이게 최종 9월 9일 이전이니까 이 값이고, 이거 같은 20.04 2019년 4월이니까 이 값을 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거 보시면 2019년 9월 26일 최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9월 9일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9월 9일이면 이거 두 개는 9월 9일 이후죠. 이때 발생한 트랜잭션이 0.03553이랑 0.00001 이 두 개 값을 이 총 수신량에서 빼줘야 되고 그 나머지 잔액은 그대로 더하셔서 푸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아까 그 값이고 이 두 개를 뺀 값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개 원래 주소 하나 더 두 개가 더 있었죠. 이 값하고 그리고 20점 때 나온 이 두 값 이렇게 더하시면 이 세 개를 더하시면 총 수신량이 나오고요. 총 수신량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54.348992를 더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 값이 정답이었어요. 그 찾는 과정에서 어드레스 하나만 찾아서는 또 안 되고요. 세 개를 더하고 그 주소 중에 하나는 그 전 날짜 거는 빼야 되니까 비트코인 주소를 트레이싱 할 줄 아냐에 대한 문제였고요. 100점, 10점 치고는 이런 걸 찾는 걸 모르시면 좀 찾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2010년도 악성 코드 중에 스카다 윈도우 시스템의 CVE로 명령된 취약점 스카다 관련된 취약점이 있는지 검색했을 때 그냥 구글링 하시면 돼요. 이대로. 이렇게 예를 들어 스카다 마레어인 2010 이렇게 딱 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 2010, 2010, 2568라고 스카다 관련된 취약점이 나와요. 그 취약점을 답으로 입력하시면 답이 되고요. 쉽죠, 두 번째 거는. 세 번째 것도 말 그대로 이제 OPC UA라는 그 프로그램 소켓 관련 프로그래밍 하는 건데 이 플랫폼에서 이 시큐리티 모드를 지원하는데 모드가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 시큐리티 모드를 나열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 또 검색하시면 됩니다. 시큐리티 모드 OPC UA 그래서 이렇게 쭉 검색하시면 나와요. 여기. 사인 사인 싱글 사인 앤드 인크립트 보시면 사인 인크립트 이 두 개까지 나왔는데 하나가 더 안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위에 있어요. 논 그리고 사인 앤 인크립트 이게 이렇게 입력을 해보니까 답이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는 using OPC UA 서비스라고 나와있는데 which service OPC UA do you need encrypting communication? 라고 나와서 이 OPC 중에 어떤 서비스가 암호 통신 지원하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찾아봤는데 찾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이 관련된 정보가 거의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찾던 과정에서 그러면은 그냥 OPC 서비스를 전부 다 리스팅 해보자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사이트가 하나 나왔고 그 서비스 목록이 나왔어요. 이 OPC 관련된 서비스들이거든요. 둘, 셋, 넷, 다요. 총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서비스를 그냥 하나씩 보고 다 입력해봤어요. 다 입력하니까 이 중에 딱 봐도 이제 답이 나오는데 시큐어 채널 서비스라고 있죠. 이게 답이더라고요. 시큐어 채널에서 암호 트래픽을 지원한다. 네, 이렇게 끝나서 이 4개를 맞췄고요. 오신트 문제 같은 경우는 오신트 약자는 아시다시피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서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구글링 아니면 말태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오픈소스나 기본 도구를 이용해서 추적하는 거죠.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정보 습득, 정보 검색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가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my friend 뭐 love factory 해가지고 그 도시 이름을 찾아라. 사진을 보고 도시 이름을 찾아라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걸 보고 여기가 어딘지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링해서 이 이름을 찾았죠. 이 간판 이름. 여기 글자 보이시죠? COHI로 저쪽으로 나가시죠. 이걸 검색하면은 그 체코에 어떤 그 도시 지명이 나오고요. 이 공장이 어디 있는지 나와요. 그걸 입력하면 답이었고 문제 하나 핑크 하나 더 열리네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 사진을 보고 특정 빌딩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타워 이름을. 보이세요? 이 그림만 보고 이거 혹시 찾으실 수 있겠어요? 보통 이럴 때는 구글 이미지에도 구글 이미지라고 해서 뭐 이미지로 검색어가 아닌 이미지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뭐 이상한 게 나와요. 이렇게 필이라고 고속도로가 나와요. 구글 이미지로 봤을 때는 어렵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풀었냐면 요 이미지를 뭐 확대를 해가지고 캡처를 계속 이미지로 넣고 이 모양이 뭔지 이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그 광산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옆에 타워 형태로 있고 밑에 이제 컨베이어처럼 쭉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광산이구나. 소금 광산도 있고 아니면 석탄 광산도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광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건물이. 막말로 찾으시라고 하면 진짜 힘들 거예요, 이거. 단서가 없어서. 여기 보이세요? 그래서 결국 찾은 게 이 광산이거든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옆으로 생긴 게. 그래서 이 광산의 이미지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지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타워 이름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그 사용하지 않는 폐기된 광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걸 단서로 밑에 그 찾아가지고 그 지역이 독일인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진에 있는 광산은 리튬 관련된 광산이고 어떤 특정 회사에서 인수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확인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지명이 안 나, 그 타워 이름이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이 지역이 터키랑 그 독일 그 인접한 곳에 있다고 그 기사를 봐가지고 그 관련된 광산을 전부 다 검색을 했어요. 리튬 마인 타워라고 해서. 그래서 구글 맵으로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찾으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구글 지도 맵이거든요. 그래서 이 타워 이름이 이렇게 리튬 뭐 이렇게 그 나라 언어로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봐서 이 타워 이름이 이거구나 라고 해서 맞춘 건데 이 문제만 한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네, 이런 대회예요. 되게 아주 사악한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풀이 완료된 것만 보여드리니까 좀 쉬워 보이실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글자가 처음에 사진에 조그맣게 있었는데 잘 안 보여서 포토샵이나 별의별 수를 써서 막 다 게시팅 해봤는데 유로파크라는 그 글자인데 이 타워를 찾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그렇고요. 세 번째, Access the Device라는 문제예요. 굉장히 쉬웠어요, 이 문제는. Found Default Username and Password라는 문제였고요. 이 이미지를 받으면 장비가 하나 나와요.
이 장비의 디폴트 아이디 패스워드를 찾으라는 거죠. 보시면 MRX라고 써 있죠. MRX 와이어리스 라우터인데 어 굉장히 찾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오히려 쉽죠. 그냥 바로 여기 구글 링으로 MRX 유저네임에 디폴트 하면은 나오죠. 아이디 패스워드 바로. 그래서 인시스 아이콘이라는 형태로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스텝 푸실 때 이 포맷을 잘 보셔야 돼요. 유저네임하고 언더바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하이픈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 치면 풀렸고요. 그 다음 문제도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푸신. 이게 아직 많이 못 풀었잖아요. 33명만 풀었거든요. 대회가 거의 1000명 정도 참여를 할 텐데. 보시면 이 굴뚝을 보고 이 굴뚝의 공장의 이름을 맞추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렇게 생긴 굴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을 보니까 다 대부분 체코에 있는 지명 같은 문제를 내더라고요. 체코 가까운 쪽에 그 지명 이름을 내서 체코에 관련된 혹시 이렇게 생긴 기둥이 뭔지 아세요? 이 공장 건물이? 뭘 것 같으세요? 이렇게 연기 나오는 게? 화력발전소예요.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태양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저 같은 경우는 발전소들을 예전에 화력발전소 옆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 화력발전소가 생긴 걸 알고 있어서 구글링으로 화력발전소 관련된 걸 찾았는데 백날 찾아도 음, 백날 찾아도 이미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지로 검색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 중에 긴가민가 비슷한 걸 다 찾아봤어요. 뭐 이게 비슷한가? 저게 비슷한가? 근데 보시다시피 근처에 아파트, 숲, 그리고 위에 빨간 띠 2개, 작은 건 빨간 띠 없고 뭐 이 기준으로 엄청 찾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답이 아니었고 그래서 한참을 찾아봤거든요. 한참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보다 해서 어떻게 했냐면 되게 간단했어요. 체코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으니 체코에 있는 모든 화력발전소 리스트를 찾아보자 했더니 구글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뭘 찾는 거냐면 그 공장의 그 회사 이름을 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화력발전소, 체코 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스테이션을 전부 다 나열해 놓은 표고요. 그리고 여기 오퍼레이터, 그 회사죠. 회사 이름들이 쭉 나열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입력해 봤습니다. 플래그로 다 입력하나 보니까 그 중에 여긴가? 이게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저 회사명을 입력을 하니까 답이었었는데 네, 이렇게 풀었고요. 그래서 오신트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오신트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던 문제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크릿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1점짜리인데 뭐 말은 긴데 그냥 answer ok라고 입력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인크리션 뭐 데이터도 있는데 그냥 오케이 치면 됩니다. 치면 이게 답이고 하나가 더 열리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못 풀었거든요. 못 풀었는데 어떤 거냐면 이 mp3 파일이거든요. 다운로드 받으면 사무실에서 막 타이핑하는 소리랑 막 문 여는 소리 들리는데 중간에 핸드폰 번호 같은 띠띠띠 하고 숫자를 누르는 게 7개의 숫자를 누르는 게 나와요. 그 소리를 듣고 금고 암호를 입력하라거든요. 근데 도저히 감이 안 오더라고요. 만약에 그 소리 자체가 깨끗하게 되면은 이거를 그 데시벨로 비교를 해서 그 음에 맞는 숫자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데시벨이나 어떤 헤르츠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냅뒀는데
되게 궁금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누르는 소리 듣고 게시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그런 문제였고요. 펀이라는 문제도 약간 오신트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좀 웃긴 문제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On email and link라고 해서 I got email from my colleague. 이게 그 자기 동료한테 메일을 받았는데 그 S7 PLC 관련된 프로그래밍 하는데 너는 이 고무 영화를 라버라는 고무 영화를 봐야 된다. 라고 메일이 왔대요. 유튜브 링크가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 안에 뭐가 숨겨졌나 봤더니 2011년도에 올린 영상이에요. 영화 일부분이거든요. 러버라는 실제 영화. 그래서 아무리 돌려봐도 답이 없어서 도대체 이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궁금했는데 어, 그래서 이 힌트를 열어봤어요. 네. 힌트를 열면은 왜 이 영화를 봤냐라고 나와요. 힌트가 왜 이 영화를 봤냐고 나오는데 왜 봤는지 알 수가 없죠. 저. 그래서 한참 보니까 여기 댓글 중에 밑에 이렇게 이런 게 답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그냥 그 푸시는 분들이 그냥 남겨놓은 댓글이더라고요. 키가 어딨냐고 막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답답했나 봐요. 저도 되게 답답했었는데 Where's E.T. Brown 뭐 이렇게 있고 뭐 No fucking reason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저는 여기 좀 자세히 봤거든요. 이게 프레임 넘버 그 순서 뭐 나오고 왜 이 this movie라고 나오잖아요. No reason 이유가 없다. 이 단어가 나와서 힌트가 왜 영화를 봤냐였거든요. 그래서 no reason이라고 쳐봤어요. 혹시 해서 그때 그게 답이더라고요. 약간 정서적인 차이인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푸는 게 장땡이라고 해서 풀기만 하면 됩니다. 거의 탐정이 돼가는 기분으로 삽질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이거 꽤 높은 점수였어요. 600점짜리. 근데 풀이는 되게 오히려 간단했거든요. 다른 거보다. 프로그래밍 PC였는데 뭐 자기네 보스가 이걸 풀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면서 이 코드가 나와요. 코드가 나오고 여기 보면 헥사값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네, 이런 값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값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꺽쇠, 슬러시 느낌표 다 들어가고 2.AU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 보시면은 그 아스키 85라고 하는 그 인코딩이 있어요. 아스키 85를 디코딩하면은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 값을 아스키 85로 네, 바꾸면 특정한 값이 나오거든요. 안 바뀌-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디코딩으로 하면. 이런 값이 나왔는데 보시면 보이시죠? 화면. 꺽쇠 두 개 사이에
이런 알 수 없는 값들이 들어 있었어요. ASCII 85로 디코딩을 했을 때 이 값이 답이 아니더라고요. 좀 당황했는데 이럴 때는 혹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혹시 아이디어 있으세요? 저는 이게 답이 풀었다고 이제 ASCII 85로 디코딩을 했는데 꺽쇠는 나왔고 가운데 값은 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인데 답이 아니래요. 혹시 이럴 때는 뭘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될까요? 딱히 아이디어가 떠오르세요? 떠오르시나? 보통 이것도 요령인데 이렇게 꺽쇠가 나오고 가운데 문자열이 알아볼 수가 없다. 특무는 그대로인데 이제 문자가 뭔가 변형된 것 같잖아요. 이럴 때는 대부분 뭐냐면 ROT입니다. 대부분 ROT예요. 로트를 이제 돌려보면은 왜 ROT라고 생각하면 로트를 돌리더라도 이 특무는 안 바뀌어요. 로트는 대신 이제 ASCII 캐릭터만 바뀌는 게 로트 특성이거든요. 로트를 이제 돌려서 보시다 보면은 답이 이제 알아볼 수 있는 You solved the foundational problem 이렇게 나와 있죠. 로트 8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걸 돌리고 로트까지 돌리면 플래그를 성공할 수 있었던 문제고요. 마이 아이지의 헐트는 이것도 시간 되시면 풀어보세요. 한 명도 못 풀었어요. 한 명도 못 풀었는데 어떤 문제냐면 그래서 제가 접근하는 데까지는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데 음, 이걸 보고 뭘 하라는 거지? 한참 생각했는데 이거를 OCR로 읽어서 문자를 뽑아봤거든요. 스테가노그래피나 아니면 이미지 스트링이나 그런 건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서 이런 값이 나왔는데 이런 값이었어요. 근데 얘네하고 얘네는 다 중복되는 것들인데 중간에 이 값만 중복이 안 되더라고요. 따로 이 갱 한 줄씩 보면은 보시면 제가 더블 클릭했을 때 여기에 쳐져 있다는 건 중복된다는 의미거든요. 여기도 보면 중복된다. 얘네들은 중복이 안 돼서 한 4바이트씩 쪼개보고 뭐 여러 가지 문자 조합도 하고 변형도 해봤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대회 중에 유일하게 한 명도 못 푼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한번 600점이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암호학은 아직 안 풀어봤어요. 이따가 시간 나면 풀어볼 거고 포렌식 중에 이제 헬프미 그리고 뭐 이렇게 있는데 헬프미 같은 경우는 뭐 G 파일을 받는 문제고 G 파일이 패스워드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뭐냐 브루트 포싱을 해야 되는 문제 같더라고요. 브루트 포싱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이 문제는 하다 패스를 시켰고 이 패스워드를 이제 존더 집으로 해시화 시켜서 브루트 포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fcrack 집 도구를 사용해서 집 파일 패스워드를 뭐 6글자에서 8글자 지정해서 숫자 1부터 10, 1부터 0 그리고 뭐 A부터 Z 이렇게 조합으로 브루트 포싱을 해보셔도 돼요. 다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에러로그란 문제는 이제 이 텍스트 파일을 받으면 돼요. 보면은 motor.log.txt 라는 문제거든요. motor.log.txt를 열어보시면 이런 글자가 나와요. 보시면은 1, 날짜, 그리고 모터 8의 에러 코드 174. first occurrence라고 나오고, motor emergency break enable 체크 인터페이스 173.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만 바뀌어요. 인터페이스 확인하라는 것만 계속 바뀌거든요. 보통 이런 문제는 이런 거 백날 검색해봤자 답은 안 나와요. 모터 이머전시 브레이크 이네이블 뭐 모터 8 해봤자 안 나와서 보통 이럴 때는 이 앞에 있는 글자가 의미를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뽑을 때는 캣으로 일단은 모터 여셨을 때 저 체크 인터페이스 줄만 뽑으려면 그랩으로 뭐 체크 뽑으시면 이제 뽑혔죠. 뽑아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번째만 뽑으려면 어크를 주로 쓰거든요. 여덟 번째는 단어만 출력을 한다. 단어를 출력을 하시고 단어를 출력하시는 지금 개행이 이루어졌잖아요. 뭐 TR로 개행을 제거하셔도 돼요. 그럼 쭉 나오는데 이거를 막 헥사로 판단이 돼서 뽑아보면 이상한 글자가 나와요. 제대로 된 글자가 아닌 것 같아서 세 글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16진수도 아니고 헥스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그 10진수를 아스키로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진수로 판단이 돼서 그래서 띄어쓰기로 개행을 치환을 해서 바꿔봤죠. 10진수를 아스키로 바꿨는데 제대로 된 글자가 안 나와요. 10진수가 없구나. 네. 제대로 된 글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바꿔서는. 그래서 고민을 했거든요. 우리 아스키 코드 테이블에 뭐 매핑할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봤는데 이 처음이 173이고 끝에가 175잖아요. 아마 문제 유형상 꺽쇠가 들어가야 되니까 173는 이상한 글자거든요. 175도. 근데 여기 보시면 123하고 125는 숫자 2개 차이예요. 그래서 173에서 50을 빼면 123, 175에서 50을 빼면 125, 123이랑 125겠구나 하고 이제 치환을 하려고 봤더니 50을 빼게 되면 이건 5가 나와요. 55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55 같은 경우는 아마 하이픈일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45. 왜냐면은 그 중간중간에 문제 유형들이 이제 단어마다 하이픈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55가 딱 하이픈 들어가기 좋은 위치에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게싱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반복되는 거 55 다음에 55와 55 다에는 55와 55 가운데는 단어일 텐데 하나 둘셋넷 5개의 단어잖아요. 5개의 단어인데 만약에 이 156 다음에 145, 145 그리고 144라면은 2개 단어가 연속으로 나왔을 텐데 영어 단어 중에 어떤 앞 글자 다음에 2개 영어로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봤거든요. 그래서 뭐 애플도 있고 에러도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까. 어택도 있고 5개가 나와야 되니까. 왜냐면은 50만 뺐을 때는 바로 답은 안 나와서 엄청 여러 가지로 그 문자열의 가산이나 감산하는 시프팅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이 배열 값을 넣고 코드는 174 또 diff는 124에서 50 이상의 경우와 이상이지 않을 경우 빼고 더해서 프린트를 찍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제가 최선이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을 해봤는데 이 숫자로 아스키로 바꿀 수 있는 게 10진수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진수가 아니면 뭘 것 같으세요? 뭘까요?
16진수는 수를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코드 테이블, 그 숫자로 표현되는 코드 테이블을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시면 데시말, 헥사데시말, 그러니까 바이너리, 아스키, 8진수. 제가 8진수를 빼먹었더라고요. 17 다음에 20, 27 다음에 30. 이게 8진수거든요. 그러니까 즉 8진수는 27, 28, 29, 28, 29가 없어요. 7. 여기 중에 8이 있나요? 9로 끝나는 것도 없죠. 이런 특징을 좀 빨리 캐치를 했어야 했는데 캐치를 늦게 해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라고 9가 없잖아요. 8진수였더라고요. 보니까 123하고 125 보시면 123이 이거고, 아 제가 이 코드가 아니구나. 원래 코드가 이거죠. 173하고 175 끝나는 게 173 꺽쇠 시작, 175 꺽쇠 끝. 이거 보면 바로 아 이거였구나 하고 답이 나와서 바로 진수를 아스키로 변환을 했어요. 프린트F로 변환을 했고요. 프린트F로 변환할 때는 앞에 이제 이 이스케이프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케이프를 넣고 이거를 이제 프린트F로 찍었죠. 네, 이렇게 해서 프린트F를 딱 치시면 답이 나와요. Motor needs to replace it. 그래서 8진수라는 거를 좀 빨리 알았으면 금방 풀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요령인 것 같아요. 문자 배열을 보고 아 어떤 진수 변환이겠구나 라고 감 잡는 게. 그래서 이렇게 풀리는 거고, 그리고 바틀 인스펙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두 개의 바틀이 있고 그 이 이미지가 두 개가 주어져요. 그리고 이 차이점을 뽑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모르면 어려워요. 그래서 버틀 이미지 1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2번 이미지도 거의 똑같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과 이 사진과의 어떤 픽셀이나 이미지 차이가 있겠구나. 스테가른 그래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이를 이제 비교해 줄 수 있는 사이트에 가서 업로드를 해서 봤죠. 그 이미지 매지 컴페어 명령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컴페어 투 이미지라고 나와있죠. 스테가노그래피 툴 온라인에 있는 건데 여기 들어가셔서 두 개의 이미지를 한번 올려보세요. 바틀 1, 바틀 2 제출하면 차이점만 딱 얘가 픽셀만 찍어주거든요. 보시면 딱 뭔가 답이 나온 것 같죠? QR코드가 나왔거든요. 이 QR코드를 이제 핸드폰으로 QR코드 리드기를 딱 찍으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픽셀을 찍다 보니까 막 옆에 이런 그 화소들이 깨진 게 많이 있어서 이걸로 바로 핸드폰 찍으시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다시 저장을 하고 온라인 어떤 포토샵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화질 조정 같은 거는. 포토샵으로 이렇게 두 개 그 컴페어 이미지를 저 같은 경우는 뭐 에러 레벨 같은 걸로도 많이 하고
퀄리티 조정하고 에러 스케일 같은 거 배경을 좀 하얗게 하거나 진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절하셔가지고 잘 보이게끔 조절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요령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 보이게끔만 수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핸드폰으로 그 QR코드 리더기로 찍으시면 답이 나오는데 제 핸드폰으로 찍혔을 때는 이렇게 찍혔어요. There is a flag in a bar를 해서 이렇게 답이 나왔었고요. Packet are wonderful이라는 문제도 있었어요. 이것도 되게 간단한 문제였는데 일단은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이것도 출제자 의도가 저 궁금한데 문제 배점은 높았는데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고 문제 10점짜리를 막 다시 한번 보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S3컴이라는 그 프로토콜인데 그 프로토콜을 보고 디코딩해서 풀으라는 문제가 됐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보이는 게 텍스트에 HMI라고 나와서 데이터 DB하고 앞에 어떤 AS64 인코딩으로 된 것 같은 글자가 보였어요. 처음에 이게 바로 보였던 건 아니고요. TCP 1번, 2번, 3번 이렇게 다 하나씩 다 봤어요. 커뮤니케이션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게 저기 위에서 저걸로 봤던 거고 에코로 네, 보면 S3 락스라고 해서 꺽쇠 달린 플래그 키 같은 게 나와서 이거를 입력해 봤더니 이게 답이더라고요. 간단하게 찾았죠. 그 다음에 문제들은 아주 제대로 못 봤는데 이따가 좀 시간이 허락한다 좀 더 보다 자려고요. 이거는 MQTT라는 그 저희가 IoT 통신하는 프로토콜인데 여기 소켓이 보통 1883이거든요. 그래서 MQTT라는 그 어떤 디벨로먼트 클라이언트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로 그 저쪽에 이제 퍼블리셔를 등록을 해가지고 보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 맥 세팅이 아직 제대로 안 돼서 하나하나 이걸 또 네, 뭐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 패스워드 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키스토어 관련된 문제더라고요. 이것도 뭐 그 키 DBX라는 확장자로 저장된 건데 이걸로 그걸로 열어서 또 암호를 브루트 푸싱하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일단 필요할 것 같아서 다운로드 받고 진행해 보면 될 것 같고 컨비니언스 퍼스트라고 해서 유저네임 패스워드인데 이것도 되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이미지를 열면 이 사람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여기 군데군데 써놨는데 뭔가 연산을 해야 될 것만 같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합을 하면 암호가 나올 것 같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대빌 제일 높은 거거든요. 900점. 근데 한 명밖에 못 풀었더라고요. 이 데이터 대빌은 제가 어디까지 봤냐면 저걸 정말 풀고 싶었는데 못 풀었어요. 대빌 이미지에 가시면 네, 이런 그 악마가 있고 뭐 QR코드 쪼개진 쪼가리가 하나 있는 것 같고 팔뚝이 숫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이미지를 포머스로 이제 데이터 카빙을 한번 해보면은 이미 디렉토리가 있어서 그런데 아웃풋에서 카빙된 데이터 보면 zip 파일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저 png 안에 zip이 같이 패딩돼 있던 거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이 zip을 열어보시면
zip 파일 안에 이 밴델리시드라는 PDF가 있는데 이게 손상됐다라는 뜻이거든요. 반델리시드가. 근데 이 손상이 됐다라는 뜻을 보니까 '왜 그렇지?' 하고 F크랙으로 이제 크랙을 뚫어보려고 했죠. 일단 칩이 암호화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깨려고 하니까 여기 보면은 unable file found라고 skipping zip 파일이라고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보면은 그 집 관련된 파일 헤더들이 좀 깨져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선 제대로 나오는데 일부분이 깨져 있어서 네, 지금은 제대로 보이는데 집 픽스라는 그 도구가 있거든요. 이 맥에 있는 게 아니라 리눅스에서 받은 건데 zip 파일을 원래 그 헤더에 맞게 수정해 주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를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도구를 이용하셔서 저 깨진 부분을 다시 재조합을 하시면은 어 그 브루트 포싱이 가능하도록 올바른 zip 파일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을 가지고 이 브루트 포싱을 해야 되는데 역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오늘 밤에 한번 돌려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zip 파일을 열어서 PDF를 봤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아마 아까 전에 그 악마가 보고 있던 이 QR 코드랑 무슨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것만 풀어서 답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또 않더라고요. 저는 제 풀이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더 추가적으로 또 제가 알아내거나 하면은 다음 시간이든 아니면 다다음 시간이든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요 정도까지 풀었을 때 한 절반 이상은 푼 것 같은데 이 정도 풀면은 네, 한 42위 정도가 나오는데 좀 더 풀면은 그래도 좀 더 순위권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2위 한 조금 한두 문제만 더 풀어도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CTF 같은 경우는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요령이 생기고요. 이걸 잘한다고 뭐 실력이 출중하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실력 좋은 사람들은 CTF도 잘하고 L도 잘하더라고요. 참고하셔서 경력이나 스펙 쌓으실 때 그런 CTF 대회 경험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질문사항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